유나야, 정말 너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며느리는 정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여기가 어디예요? 유나는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해맑은 요양원이에요. 정숙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혹시 가족분은 안 계세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괴산의 작은 요양원, 해맑은 요양원은 아침마다 고요했습니다. 김정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지만 정숙은 그 시간을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요양원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며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3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의 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휠체어를 닦는 일은 이제 손에 익은 일상이었습니다.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정숙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정숙의 책상 위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과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유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5년이라 이제 좀 잊을만도 한데 왜 아직도 그날 꿈을 꾸는 걸까?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퇴근길에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차갑게 식어있던 아들의 몸을 안았던 기억이 정숙의 가슴을 지금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손자 준호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고 정숙 자신도 슬픔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뒤로 유나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가다 정숙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대단해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마음이 좀 편해요. 그냥 몸을 움직이고 있어야 잊혀요. 동료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정숙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상처만 건드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숙은 요양원에서 말수가 적기로 유명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환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반찬을 담으면서도 정숙의 머릿속엔 손자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요? 초등학교는 들어갔을까요? 준호는 3살 때 떠났으니 이제 8살이 됐을 겁니다. 정숙은 준호의 웃음소리를 기억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기억마저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환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는 환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환자,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들어오는 환자까지 다양했습니다. 정숙은 환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호박죽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정숙 씨 덕분에 매일 맛있는 거 먹네. 고맙네. 환자 중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환자들에게 친절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늘 환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식사 중 환자 한 분이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정숙은 재빨리 다가가 새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 아니에요. 편하게 드시면 돼요. 식사가 끝나고 정숙은 환자들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으면서도 정숙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잃은 허전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은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잠시 휴게실에서 쉬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괴산의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산과 들이 펼쳐진 이곳은 정숙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살던 집, 아들이 다니던 길,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정숙을 괴롭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정숙은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정숙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은 다시 환자들의 방을 돌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주며 환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당신 참 착하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정숙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들은 정숙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슬픔을 견디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은 전쟁을 겪었고 자식을 잃은 경험도 있었지만 여전히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정숙은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환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환자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 정숙은 다시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아들의 결혼식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오늘도 잘 지냈어.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지? 정숙은 사진 속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정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음도 메말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정숙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정숙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별 하나를 바라보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민수일까요? 정숙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갔다는 안도감과 함께 숙소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만 정숙은 그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려던 순간 원장실에서 급히 나온 원장이 정숙을 불렀습니다. 정숙 씨, 잠깐만요. 정숙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다소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자분이 입소하십니다. 지방병원에서 전원된 케이스인데요. 어떤 환자분이신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원장은 차트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으세요. 사고 후 의식은 돌아왔는데 기억장애가 심하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어요. 연락할 가족도 없고요. 보호자가 없다고요? 네. 병원에서도 신원 확인은 됐는데 연락 가능한 가족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요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요양원에 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환자들을 더 세심하게 돌봐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담당해도 될까요? 그래 주시면 고맙죠. 정숙 씨가 환자들 케어를 제일 잘하시니까요. 원장이 차트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차트를 받아들고 환자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름란에는 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유나. 이 이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흔한 이름이니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하며 차트를 덮었습니다. 환자분은 언제 도착하시나요? 오전 10시쯤 도착할 겁니다. 203호실로 배정했어요. 알겠습니다. 정숙은 원장실을 나와 203호실로 향했습니다. 방을 미리 정돈하고 환자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갈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 테이블을 닦으며 새로운 환자를 생각했습니다. 기억장애가 있다니 얼마나 힘들까요? 가족도 없이 혼자라니 얼마나 외로울까요? 10시가 되자 요양원 입구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현관으로 나가 구급대원들을 맞이했습니다. 들것에 누워있는 환자가 천천히 내려졌습니다. 정숙은 환자의 얼굴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 얼굴 설마 유나? 정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여자는 며느리 유나였습니다. 5년 전 떠났던 바로 그 유나였습니다. 얼굴은 여위고 창백했지만 눈매와 입술선, 목에 난 작은 점까지 정숙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들것을 잡고 203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나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당한 걸까요? 그리고 준호는 어디 있는 걸까요? 203호실에 도착해 구급대원들이 유나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며느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류를 정숙에게 건네고 떠났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유나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너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초점 없이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정숙을 바라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여기가 어디예요? 유나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해맑은 요양원이에요. 지방병원에서 전원되셨어요. 전원 그렇군요.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은 유나에게 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기억장애가 있다고 했으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은 안 계세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언제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유나는 정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유나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정숙은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며느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숙은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203호실 환자분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정숙 씨가 잘 돌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유나가 여기 온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정숙은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유나를 다시 만난 이상 정숙은 이번엔 유나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 준호도 꼭 찾을 것입니다. 정숙은 다시 203호실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이에요. 앞으로 제가 환자분을 돌봐드릴 거예요. 유나는 정숙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간호사라고 부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천천히 돌보며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유나가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매일 유나의 방을 찾아가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였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정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정숙은 유나의 방에 들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나 씨, 아침이에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유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정숙은 유나를 부축해 침대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유나의 팔에 있던 깁스는 일주일 전에 풀렸지만 아직 힘이 약했습니다. 정숙은 유나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왔습니다. 며느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돌보는 것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식사하러 가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숙은 유나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나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유나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젊은 환자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유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분이 여기 왜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이고, 그렇구나.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네.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유나 옆에 앉아 식사를 도왔습니다. 유나는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아주며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은 유나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양원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는 정원을 걸으며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좋네요. 이런 곳에 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걸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정숙은 유나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나는 가끔 멈춰서서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년 전 유나는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자꾸 간호사님이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유나가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사람 얼굴이 다 비슷하잖아요. 착각이실 거예요. 그런가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유나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은 유나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쉬었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이불을 덮어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가족이나 친구 같은 거요. 유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꿈을 자꾸 꿔요.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꿈이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를 기억하는 걸까요? 어떤 아이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흐릿한데 이름만은 또렷해요. 이름이 뭐였어요? 유나는 눈을 뜨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유나가 준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눈물을 참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요? 그 아이가 누구였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신은 없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하세요. 급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준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정숙은 다시 유나를 깨웠습니다. 유나는 식당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유나는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유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나를 방으로 데려다 준 후 정숙은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에게 유나의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유나 씨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좋은 신호네요. 계속 잘 돌봐주세요. 네, 그런데 원장님 혹시 유나 씨 연락처나 가족 정보 같은 게 있나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넘어온 서류에는 거의 정보가 없어요. 신원 확인만 됐고 연락 가능한 가족은 없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사고를 당했을 때 준호는 어디 있었을까요? 혹시 준호도 다쳤을까요? 정숙의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나와 준호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준호가 무사하길, 그리고 유나의 기억이 돌아오길. 정숙은 이제 유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만난 이상 정숙은 유나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 준호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정숙은 그렇게 다짐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다시 유나의 방을 찾았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문을 두드리자 유나가 돌아봤습니다. 간호사님 오셨어요? 네, 아침 식사하셔야죠. 정숙은 유나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도 정숙은 유나를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유나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정숙을 어머님이라고 부를 날이 오기를. 정숙은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유나의 곁을 지켰습니다. 유나가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매일 유나를 돌봤습니다. 유나의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다만 준호라는 이름만큼은 유나의 입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꿈에서 본 아이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이 유나의 방에 들어갔을 때 유나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놀라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유나는 정숙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했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떠나갔어요. 제 옆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서 아빠라고 불렀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나가 민수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요. 그 사람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유나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들려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숙은 유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유나는 정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민수를 잃은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절망도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유나가 진정되자 정숙은 유나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유나는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급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세수시키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데려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유나 씨, 조금이라도 드세요. 기운을 내셔야죠. 정숙이 말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정숙은 유나를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을 한 그릇 떠서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드세요. 몸이 약해지면 안 돼요. 유나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곧 숟가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유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정숙은 유나를 안정시킨 후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에 돌아온 유나는 침대에 앉아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꾸 꿈을 꿔요. 아이 이름이 준호인 것 같아요. 확실해요. 정숙은 유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라고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떠올라요. 준호 민준호.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손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유나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준호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아이를 어디 두고 온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유나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나는 정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숙은 준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준호도 엄마를 찾고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유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숙은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이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유나 씨 상태가 어때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어하세요. 그렇군요. 계속 잘 돌봐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원장과 헤어졌습니다. 정숙은 휴게실로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준호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유나에게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정숙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숙은 다시 유나의 방을 찾았습니다. 유나는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문을 두드리자 유나가 돌아봤습니다. 간호사님,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간호사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정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나가 가족에 대해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괜찮아요. 이젠 많이 괜찮아졌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유나는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은 정말 강한 분이세요. 저라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견디게 돼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유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도 찾아야 합니다. 정숙은 그날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나가 요양원에 온 지 2달째 되던 날
요양원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중년 여성인 그 복지사는 원장실로 들어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정숙을 불렀습니다. 정숙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과 복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 앉으세요. 유나 씨에 관한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정숙은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지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유나 씨와 관련된 아동 건으로 왔어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동이요? 혹시 준호라는 아이 말인가요? 복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맞습니다. 민준호라는 아이입니다.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자 준호의 소식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어디 있나요? 괜찮은 건가요? 현재 청주 아동보호소에 있습니다. 2년 전에 보호 조치됐어요. 정숙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복지사가 서류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2년 전입니다. 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고 준호는 혼자 남게 됐어요. 이웃 주민이 신고해서 아동보호소로 보호 조치됐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2년 동안 보호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유나 씨는 그 사실을 모르나요? 네.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장애가 생겼고 병원에서도 가족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유나 씨를 찾게 된 거죠? 준호가 최근 들어 엄마를 자주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시작했고 유나 씨가 이곳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준호를 만날 수 있나요? 복지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와 준호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준호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유나 씨는 제 며느리예요. 원장과 복지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유나가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장애 때문에요. 그래서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유나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유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원장실을 나와 유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지사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유나의 방문을 두드리자 유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낯선 복지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님, 이분은 누구세요? 유나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유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숙과 복지사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이 이름 맞죠? 민준호라는 아이를 아시나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요? 그 이름 제 아들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준호는 현재 청주 아동보호소에 있습니다.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보호소요? 왜 거기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나 씨는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오래 계셨고 준호는 혼자 남아 보호소로 갔습니다.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준호를 그렇게 혼자 두고 어떻게.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유나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눈물로 흐릿한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유나라고 부르세요? 나야. 어머니야.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라고요? 그래. 너는 내 며느리야. 민수의 아내였어. 5년 전 민수가 세상을 떠난 후 너는 준호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 나는 그 후로 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유나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사진, 남편의 얼굴, 사고 소식, 장례식, 그리고 떠나던 날. 민수님 맞아요. 생각나요. 유나는 울부짖었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다 기억나는구나. 그런데 전 그날 왜 떠난 거예요? 왜 연락 한 번 안 한 거예요? 정숙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궁금했어. 왜 떠났니? 왜 준호를 데리고 사라진 거니?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날 남편이 죽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제가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전 그냥 도망쳤어요. 정숙은 유나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럼 왜 연락 한 번 안 했냐? 그 아이가 나한테는 남은 전부였는데. 유나는 정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지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오랜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유나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복지사가 대답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유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준호를 데려오자. 다시 가족이 되자.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유나를 붙잡았습니다. 유나야. 유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침대에 눕히며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119 불러주세요. 복지사도 급히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유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숙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야, 정신 차려. 이제 준호를 만나야 하잖아. 하지만 유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유나를 지켜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유나는 곧바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복지사도 함께 남아 정숙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나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유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숙은 병실로 들어가 유나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일어나야 해. 준호가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유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유나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복지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 씨, 준호를 데려와도 될까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나가 아직 의식이 없는데 준호를 데려오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유나를 깨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네, 데려와 주세요. 오후가 되자 복지사가 준호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정숙은 병실 밖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아이가 복지사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8살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들 민수를 닮은 눈매와 입술이 그대로였습니다. 준호야. 정숙이 무릎을 꿇고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정숙을 낯설어하며 복지사 뒤로 숨었습니다. 복지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분이 할머니야. 내 할머니시래. 준호는 조심스럽게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야. 기억나지 않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전 준호는 3살이었습니다. 정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정숙은 슬펐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할머니가 준호를 많이 사랑해 줄게. 준호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복지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만나러 갈까?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요? 엄마가 여기 있어요? 응, 저 안에 계셔. 준호는 급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숙과 복지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있는 유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유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야. 일어나요.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안 일어나요? 나 준호야.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숙은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는 정숙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유나의 침대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매일 기도했어요. 엄마가 깨어나길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제발. 그 순간 유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정숙이 유나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준호를 향했습니다. 준호야? 유나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야. 준호는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유나는 힘겨운 손으로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게 중요해. 전 준호를 지키지 못했어요. 사고를 당하고 준호를 혼자 두고 어떡해. 유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준호도 유나와 정숙 사이에 끼어들어 함께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복지사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 세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 유나가 진정되자 정숙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니? 네, 이제 괜찮아요. 준호를 봤으니까요. 유나는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안 떠나죠? 응, 이제 안 떠나. 엄마가 준호 옆에 있을게.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민수는 없었지만 정숙, 유나, 준호는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정숙은 유나와 준호를 데리고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장은 특별히 유나와 준호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큰 방을 내주었습니다. 정숙 씨 가족이니까 특별히 배려해드리는 거예요. 원장의 배려에 정숙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유나와 준호는 새로운 방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일을 마치고 유나와 준호를 찾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있는 거죠? 정숙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떨어지지 않아. 유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유나와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남긴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유나와 준호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준호는 유나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준호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정숙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 유나야?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정숙은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유나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유나와 준호가 요양원에서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금씩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을 마치면 유나와 준호의 방을 찾아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이 좋은지 매일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유나와 준호와 함께 요양원 뒤편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준호는 꽃밭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여기 나비 있어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나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정숙과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정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준호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 10시쯤 정숙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유나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뛰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준호가 울면서 유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요. 유나는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정숙은 급히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정신 차려. 정숙은 유나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정숙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도 달려왔습니다. 준호는 울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구급차가 도착하고 유나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정숙과 준호는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대원이 유나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는 정숙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죠? 엄마 안 죽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숙도 불안했습니다. 유나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유나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정숙과 준호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숙은 준호를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환자의 시어머니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뇌출혈이 재발했어요. 지금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건넸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유나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숙과 준호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정숙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준호를 안고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유나를 살려주세요. 준호에게 엄마가 필요해요. 새벽 2시쯤 갑자기 수술실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환자분 심정지 왔습니다. CPR 준비하세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심정지. 유나의 심장이 멈췄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수술실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간호사들이 정숙을 막았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의사들이 급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하는 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야, 제발. 넌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이젠 내가 널 지켜줄게. 제발 돌아와. 정숙의 울부짖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주변에서 멈칫하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계속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이요. 유나를 살려주세요. 준호에게 엄마를 돌려주세요. 수술실 안에서 의사들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평평한 선만 그었습니다. 의사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니터에서 작은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삐삐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가 살아났습니다. 의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박동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심박동이 돌아왔어요. 계속 수술 진행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이 또 한 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정숙은 다시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밝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정숙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숙은 준호를 깨웠습니다. 준호야,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준호는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는 이제 괜찮아. 준호는 할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숙도 준호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숙과 준호가 병실에 들어가자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엄마. 준호는 유나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유나는 준호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유나, 그리고 그 곁을 지킨 정숙과 준호.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유나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정숙은 요양원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유나와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원장은 정숙의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숙 씨, 가족과 행복하게 사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어요. 정숙은 요양원을 떠나며 환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환자들은 정숙을 아쉬워하며 건강을 빌어주었습니다. 정숙과 유나, 준호는 괴산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요양원 근처의 단층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세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며 정숙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 됐어. 내가 남긴 소중한 가족을 엄마가 잘 지킬게. 정숙은 사진을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유나와 준호도 함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그래, 준호야. 이분이 내 아빠야. 준호는 사진 속 아빠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진 속 환한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늘에서 우리 지켜봐 주세요. 준호의 말에 정숙과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가 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작은 가게를 하나 열면 어떨까요? 가게요? 네. 분식집이요. 준호도 좋아하고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럼 한번 해보자. 세 사람은 골목길 한쪽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민순의 온정 분식으로 정했습니다. 아들 민수를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간판을 달고 내부를 정리하며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에 설렜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유나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정숙도 함께 도왔습니다. 준호는 가게 청소를 맡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준호는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제가 청소 다 했어요. 우리 준호 기특하네. 나중에 크면 이 가게 물려줄게. 정숙의 말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가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 왔습니다. 따뜻한 여름 햇살 아래 민순의 온정 분식의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은 요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간호사였습니다. 정숙 씨, 축하해요.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유나가 만든 떡볶이와 김밥은 맛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정숙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손님들에게 물을 날랐습니다. 어머, 이 아이 참 귀엽네요. 우리 손자예요. 준호라고 해요. 착하게 생겼네요. 잘 크겠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가게는 금방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돌아가고 세 사람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매출을 확인하며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게. 유나,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그런가 봐. 어머니도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돈통을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와, 우리 부자 됐어요. 하, 준호야. 이건 부자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정숙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에 정숙은 거실에 앉아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민수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나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남편은 분명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정숙은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가 행복해야 민수도 기뻐하겠지. 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유나야. 네.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민수가 죽고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내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죄송했어요. 제가 먼저 떠나서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갔잖아요.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오랜 앙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안 자요? 준호야, 잠 안 와? 네.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준호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준호를 안고 유나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별 중에 하나가 우리 아빠예요? 그럼, 저 별 중에 제일 밝은 별이 내 아빠야. 와, 아빠 안녕.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과 유나도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정숙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사랑이 더 컸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오래 남는다는 걸 정숙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후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준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건강을 되찾았고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가게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늦게 돌아와도 가족은 가족이야. 준호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준호야.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민수가 남긴 사랑이 세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에게 두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피어난 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